안녕하세요. 혁별이사입니다. 오늘은 해외 특허 출원의 개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해외 특허 출원이 왜 필요한가 라는 걸 따져볼 때, 만약에 어떤 사람이 한국에서만 특허를 받았다라고 하면 그 특허권 효력은 한국에만 미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한국에서 특허를 받았으면 그 특허받은 기술을 어떤 사람이 한국에 쓴다, 그럼 그건 당연히 막을 수 있겠죠. 근데 내가 특허받은 기술을 어떤 사람이 중국에서 사용한다, 그럼 그거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왜? 특허권 효력은 한국에만 미치기 때문에. 또는 어떤 사람이 내가 특허받은 기술을 사용해서 어떤 제품을 만들어서 미국에 판다, 이것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중국에서 만들어서 한국에 들어온다, 그 제품이, 그러면 그거는 한국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특허권 효력이 미치기 때문에 막을 수 있습니다. 요게 이제 속지주의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중국에서 보호를 받고 싶다, 또는 미국에서 보호를 받고 싶다라면 중국, 미국에서 각각 특허를 등록받아야지만이 그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외 특허 출원을 진행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해외 출원을 하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언어적인 문제, 시간적인 문제, 비용적인 문제들 때문에 자국, 본인의 국가에 먼저 특허 출원을 합니다. 한국 사람의 경우 한국에 통상적으로 한국에 먼저 특허 출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걸 뭐 영어로 번역한다든지 해서 뭐 미국에 출원하거나 이렇게 해서 다른 국가에 출원을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요 사이에 시간이 좀 걸릴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발명이 뭐 제품을 판매하는 등의 공개가 될 수도 있고요. 또는 미국에서 뭐 비슷한 발명이 제임스라는 뭐 제3자에 의해서 출원이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겠죠. 그러면 한국 출원은 문제가 없는데 미국 출원은 요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등록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각 국가들끼리 모여서 뭐 비용, 시간, 언어적인 문제를 어떻게 좀 해결해보자 라고 해서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제 조약을 맺은 건데요. 이제 파리 조약이라고 하는데 어떤 걸 해줬냐면, 비용적인 부분은 어쩔 수 없다, 그건 알아서 해결해라, 이제 이런 부분이고요. 시간과 언어적인 부분을 좀 해결해 주겠다, 특히 시간적인 부분을 해결해 주겠다 라고 해서 나온 게 이제 파리 조약이라는 조약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먼저 출원을 하고요. 한국에 출원한 날로부터, 등록된 날이 아닙니다. 한국에 출원한 날입니다. 출원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3국에 출원을 하면, 요 제3국에 출원한 걸 심사할 때 요 심사를 요 날 출원한 걸로 보는 게 아니라 요 한국에 출원한 날 기준으로 심사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특허 요건을 판단하는 날짜를 땡겨준다는 거죠. 이런 효과를 누릴 수 있게 협약을 맺어놨습니다. 그걸 이제 파리 조약이라고 하고요. 그런 걸 우선권 주정 출원이라고 합니다. 그럼 어떤 효과가 있냐? 이 미국 출원 전에, 한국 출원과 미국 출원 사이에 발명이 공개됐거나 또는 뭐 제임스라는 제3자가 출원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이 미국 출원을 심사할 때는 이렇게 땡겨서 심사하기 때문에 이것들이 문제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해외 출원할 때는 한국 출원일로부터 항상 1년 이내에 출원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등록일이 아니고 한국 출원일로부터 1년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시간적인 문제를 이렇게 좀 해결해보자 라는 협약을 맺은 거고요. 더 나아가서는 국제 출원, PCT라는 제도를 또 도입을 해서, 어떤 제도냐면 한국에 출원하고 나서요, 1년 이내에 출원일로부터입니다. 1년 이내에 PCT라는 출원을 합니다. 이 출원을 하면 전 세계 한 150개 국가에 다 출원된 걸로 봐줍니다. 약 150개 국가. 그러고 나서 요 날이 아니고요, 요 한국 출원일로부터 30개월, 어떤 나라는 31개월인 나라도 있는데 그냥 30개월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년 반 내에 요걸 해놓은 상태에서 2년 반 내에 각 국가별로 요걸 기초에 다시 들어가는 겁니다. 요건 이제 지정국 진입이라고 하는데 그냥 각 국가에 다시 출원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 미국, 일본, 인도 출원을 심사할 때 요 날짜가 아니라 요 날짜 기준, 한국 출원일 기준으로 심사를 해줍니다. 그러면 요 사이에 일어난 일들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요 출원이 등록을 받을 수 있게 해준다 라는 게 PCT 출원입니다. 정리하면 PCT 출원은 한국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 PCT 출원을 하고요. 그리고 한국 출원일부터 2년 반 내에 각 개별국에 번역문을 제출하는 형태로 진입을 하면 요 각 개별국 특허를 심사할 때는 한국 출원일 기준으로 해준다 라는 제도입니다. 그럼 이때 시간을 벌 수 있죠. 2년 반이란 시간을 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 좋은 점은 요 PCT 출원을 할 때 요 출원 언어를 한국어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극단적으로 한국 출원을 하고 나서 요걸 해놓는다면 2년 반의 시간을 벌 수도 있고 그때까지 번역물 제출하지 않아도 되니까 언어적인 문제도 약간 해소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비용적인 측면을 고려해보면 앞에 설명드렸던 조약 우선권으로 만약에 바로 미국에 들어간다. 그 비용이 예를 들어서 500만 원이라고 한다면 이 PCT를 하고 미국에 들어가는 거는 한국 출원하고 PCT하고 이 PCT 하는 비용이 들겠죠. 그 다음에 PCT 한 다음에 미국 들어가는 비용 이 비용이 발생됩니다. 즉 이렇게 한 번에 미국 들어가는 비용이 500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PCT 하는 비용이 또 발생되고요. 뭐 PCT 한 다음에 미국 들어가는 비용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 비용이 500이 되는 거거든요. 요만큼 비용이 또 알파로 또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용은 더 들지만 시간을 좀 벌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PCT 출원을 하는 경우들이 많고요. 대신에 PCT는 등록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제 출원을 했다는 건 사실 정확한 표현인데 국제 등록이 됐다는 표현은 사실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등록은 각 국가별로 들어가서 심사를 받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국가는 등록이 되고 어떤 국가는 안 되고 개별적으로 판단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네, 이렇게 진행이 되겠고요. 그러면 해외 특허하는 경우에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가라고 할 때 우리 이제 출원인이 있다고 하면 이 출원인이 통상적으로는 한국 대리인에게 이렇게 사건을 맡깁니다. 그럼 한국 대리인이 이제 뭐 미국에 출원한다고 하면 미국 대리인한테 이렇게 서류를 보내서 미국 특허청에 제출해 주세요라고 하면 미국 대리인 특허청에 제출하겠죠. 그러면 이제 미국 특허청이 어떤 뭐 통지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내오면 미국 대리인을 수신을 하고요. 그걸 한국 대리인한테 보내주고 한국 대리인이 출원인한테 보내주고 이런 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한국 대리인은 이 미국 대리인과 미국 특허청의 중간다리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출원인과 미국 대리인 사이의 중간다리 역할. 그럼 이제 비용은 예를 들어서 이런 절차를 거친다고 하면 여기 한국 대리인 비용이 발생되겠죠. 1번. 그 다음에 이 미국 대리인 비용이 발생되겠죠. 2번. 그 다음에 특허청, 미국 특허청 비용이 발생되겠죠. 3번이 발생됩니다. 이 비용이 이렇게 통합돼서 출원인에게 청구가 되겠죠. 이런 프로세스가 됩니다. 근데 만약에 출원인이 나는 한국 대리인 비용 발생되는 게 싫다. 그러면 직접 미국 대리인 컨택하셔서 하셔도 됩니다. 그럼 미국 대리인이 보내오는 서류들을 직접 본인이 받게 되고요. 그럼 그 서류들의 내용이 뭐 영어로는 서류 다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 미국 제도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셔야 미국 대리인이 뭔가 지시를 할 수 있겠죠. 그게 가능하시면 직접 컨트롤 하셔서 진행하셔도 됩니다. 네, 이런 방식으로 업무 진행이 되겠고요. 그래서 해외 특허 출원하는 경우에 몇 가지 팁을 드리자면 첫 번째는 한국 출원을 하고 1년 내에 해외 출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PCT가 됐던 각 국가별로 직접 진입을 하던 그런 경우에 해외 특허를 하면 비용이 많이 발생됩니다. 뭐 통지서만 날라와도 몇십만 원 통지 송신 비용이 발생되고 이렇게 발생되기 때문에 한국 출원한 거를 우선 심사를 통해서 빠른 심사 결과를 받아보고요. 1년 이내 심사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 결과를 받아본 다음에 해외 출원 여부를 결정하시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한국 특허청의 심사 결과를 받아본 후에 그 결과에 따라서 해외 출원한 내용, 특허 내용을 조금 변형해서 수정을 해서 아니면 좀 새로운 내용을 추가해서 이렇게 해외 특허를 하셔도 됩니다. 즉 한국의 특허 출원한 내용과 뭐 미국의 특허 출원한 내용이 반드시 동일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더 개량된 내용이 포함돼도 뭐 사실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한국 특허청에 제출한 내용은 한국 특허청에 제출한 날짜로 판단이 되는 거고요. 추가된 내용 플러스 알파 내용은 미국 특허청에 제출된 날짜로 심사를 받는 그렇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내용이 동일할 필요는 없습니다. 해외 특허는 이렇게 활용하셔서 우선은 내가 해외 특허가 반드시 필요한가? 내가 국내에서만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외 특허가 필요 없겠죠. 근데 내가 만약에 외국에서 사업을 계획한다든지 아니면 경쟁업체가 외국에서 만들어서 뭐 중국에서 만들어서 미국에 판다든지 이런 것
그것이 예상된다면 해외 특허를 할 필요가 있겠죠. 그런 것들을 고려하셔서 적절히 활용해서 해외 특허를 확보하시면 좋겠습니다.